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6번째 시간. 오늘은 지장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 공부를 하면서 지장간을 의외로 좀 등한시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주 팔자를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지장간의 기운을 잘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 강약, 형세, 그 다음에 기운을 잘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장간의 힘이 중요한데 그걸 등한시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장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기운이 어떻게 변한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기운을 느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지장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다 보면은 12지지, 천간지지가 있죠. 근데 지지에 있는 12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의 기운을 지장간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12개 지지가 있죠. 이 안에는 지지 안에는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암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임목이다. 그러면은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이 안에 암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간목은 임목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무 기운하고 똑같지만은 그 나무 기운 외에 무토와 병화가 그 안에 암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장간이라 합니다. 자, 지장간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장간 안에 어떤 오행이 큰지를 가늠을 잘 해야 사주팔자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장간 안에 어떤 오행이 큰지를 잘 가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간인 자신 주변에 있는 7가지 오행을 파악한 후 지지의 지장간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아는 등한시한 분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선생님 저 무죄사주인데요. 사주에 재성이 없대요. 보면은 지장간에 잘 있어요. 지장간을 그렇게 등한시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 일간 자신을 주변을 해서 7가지 오행을 잘 파악한 다음에 반드시 지장간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의 지장간을. 그 다음에 지장간을 살핀 다음에는 지장간의 정기, 중기, 역의 힘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장간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주 우리가 풀이를 할 때 보통 그렇죠.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오행을 얘기할 때 요거는 무토 큰 흙, 술토 큰 흙, 기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자, 병화 큰 불, 신금 큰 쇠, 경금 큰 쇠, 신금 큰 쇠, 이렇게 오행을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써드리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사주팔자를 뽑아놓고 절대 지장간을 이렇게 흙이다 이런 오행을 적는다든가 지장간을 적으면서 연습하면 절대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머릿속에다 담아놓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는 거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적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자, 이 술토 안에 지장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장간. 어떤 지장간이냐? 신금, 정화, 무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토. 이 무토하고 술토는 같은 오행이니까 상관없지만 그 안에 정화와 신금이 안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토 안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기토하고 미토하고는 같은 오행이니까 상관없지만 정화와 을목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금 안에는 무토와 임수와 경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금과 신금은 같기 때문에
같이 쳐주지만 그 외에 무토와 임수도 안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토, 임수, 경금 똑같죠? 자, 이렇게 지장간이 안에 품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 안에 있는 지장간 안에 있는 무토가 힘이 커지는지, 사주 형상에 따라서 정화가 커지는지, 신금이 커지는지, 어떤 오행이 커진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사주팔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은 그 지장간 안에 있는 오행을 정기 70%, 중기 20%, 여기 10% 차지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정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해. 중기가 7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70%가 될 수도 있고 사주팔자 형국과 세력에 따라서 지장간의 기운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나서 정기 70%, 중기 20%, 여기 10% 이렇게 머릿속에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목안에는 무, 병,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 이게 정기라 갑이 정기라 70%, 중기가 병이라 20%, 무토가 역이라 10%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과 세력에 따라서 지장간의 기운도 간목만 70이 아니라 병화가 70이 될 수도 있고 무토가 7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셨죠? 자,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해수라는 지지가 있어요. 지지. 해수 지장간의 기운의 변화를 한번 세 가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해수 안에는 무토, 갑목, 임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통 임수가 정기고 갑목이 중기, 그 다음에 무토가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임수가 많이 작용하고 해수가 물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이 사주 본인이 임수로 태어났네요. 자, 이 사주의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오행을. 여기는 기토 작은 흙이에요. 흙. 기토,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 해수 큰 물이라고 그랬죠. 임수도 큰 물이에요. 큰 물. 자수 졸졸 흐르는 작은 물, 그다음 신금은 작은 쇠, 해수 큰 물. 자, 오행을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은 반드시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장간을. 이것도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주가 안 보여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써드린 거니까. 자, 해수 안에는 어떤 지장간이 들어있냐? 무토, 갑목, 임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임수. 여러분 배울 때는 여기 정기, 중기, 여기 이렇게 무토가 여기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여기가 70%, 뭐 30%, 20%, 10%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해수도 같은 해수니까 무갑, 임, 자수, 임계가 들어있죠. 여기는 무갑, 임. 자, 이 해수 안에 있는 오늘은 이 해수 안에 있는 무갑임이 힘을 얼마나 발휘하냐는 얘기예요. 힘을. 이 사주에서는 보면은 큰 물, 작은 물, 큰 물, 물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기운이. 주변에 물기운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주에 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바다. 그러면은 이 해수 안에 있는 지장간인 무, 갑, 임 중에서
사주의 주변에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지장간 안에 있는 임수가 이 세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보통 70%라 했는데 여기는 거의 제가 봐서는 80%예요. 80%. 그 다음에 간목 한 10%, 뭐 무토 10% 정도. 거의 이 세력이 없어질 정도 되지만 그래도 기토하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목과 무토도 약간의 힘은 있지만 가장 강한 오행은 임수가 제대로 된 정기의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기의 힘. 주변에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다른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정민년, 신해월, 경인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세요.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정화, 작은 불, 미토, 불을 품고 있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해수는 큰 물이죠. 경금, 경금은 큰 쇠. 임목은 큰 나무. 개수는 작은 물. 미토 등 불을 품고 있는 작은 흙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토 안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들어있고 해수 안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무, 토, 간목, 임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임목 안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미토는 정화, 을목, 기토. 아까 자, 이런 지장간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해수, 아까 해수가 무병갑 중에서 무갑임 중에서 앞에 사주에서는 임수가 상당히 힘을 발휘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해수 중에 어떤 이 지장간 중에서 어떤 오행이 힘을 발휘한지 한번 보자고요. 힘을. 자, 시지에 지글지글한 열토, 불을 품고 있는 열토. 그 다음에 빼짝 말라있는 임목. 이 개수는 지글지글한 열토 위에 있다 보니까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임목한테 힘을 많이 뺏기고 또 수생목 하다 보니까 이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기운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연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열토가 있네요. 열토 위에 자그마한 촛불, 불이 있고, 은근 여기도 불이 발생했네요. 제법 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임목 안에 있는 병화도, 아까 병화 무병갑이라고 그랬죠. 병화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을. 은근히 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그러다 보면 이 해수와 한 건인데 여기가 수생목도 하지만은 수생목으로 하면서 이 열기로 인해서 물 성분이 많이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임목한테 물기운을 또 많이 뺏기고 물이 많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물이.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수생목으로 해서 나무 기운이 상당히 열기로 인해서 여기에서 물 성분은 많이 사라지고 나무 기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한 60%, 응? 그 다음에 무토가 한 30%, 임수는 한 10% 정도. 무토는 이쪽 열을 품은 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에 임목 안에 무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열기로 인해서 물의 힘을 많이 열기한테 뺏기고 나무한테 더 뺏기다 보니까 물 성분은 10%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제 기준이지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기운이 상당히 발생을. 그래서 이런 거를 인해 한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가 앞에 사주에서는 물기운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물로 발생했지만 이 사주는 주변의 열기하고 나무 기운으로 인해서 또 여기 지장간 안에 을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 기운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 정해년, 병어월, 기축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오행. 자, 정화 작은 불,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기토 작은 흙, 축토도 마찬가지 작은 흙, 신금 작은 쇠, 미토 지글지글 불을 품은 작은 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행을 파악을 했으면은 지장간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장간. 자, 해수는 아까도 얘기했죠. 무, 갑, 임. 오화는 병화, 기토, 정화. 이게 지장간에 들어있고, 축토 안에는 신금, 계수, 신금, 기토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미토 안에는 정화, 을목, 기토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 팔자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지장간도 반드시 머릿속에다 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 물이다 불이다 여러분 하실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쓰시는 버릇 하면 나중에 사주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편의를 위해서 써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 지장간이 파악이 됐는데 이 역시 이 해수의 지장간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어떤 오행이 무토, 간목, 임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힘이 발휘하는지 얼마나 발휘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분 기토로 태어났어요. 본인이. 밑에를 보니까 축토 같은 흙이네요. 그 다음에 열토, 미토, 불을 뿜어 아까 정을기 해가지고 정화를 품고 있는 흙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열을 품은 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주고 있네요. 그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 병화하고 오화가 불이 큰 불, 작은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열기를 주니까 더더욱 흙의 힘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단단해지고 또 연간에 보니까 정화까지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이렇게 기운이 똘똘 뭉쳐가지고 흙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상당히 흙의 힘이 좋아졌네요. 그죠? 자, 신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열기에 의해서 녹기도 하지만은 이 많은 흙기운에 인해서 토다 근매가 되어버렸네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얘는 자, 이렇게 해서 흙기운이 열기를 품고 있으면서 흙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해수를 도와줄 수 있는 쇠도 없고 금도 없고 같은 오행 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그러면 완전히 이 해수는 고리무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면은 흙의 기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가 민 중에서 마찬가지로 물의 힘이 작아지면서 여기서는 흙의 기운이 강하다 보면 흙의 기운이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해수 안에 있는 무토가 한 70%, 한 60%나 70%, 또 간목의 힘도 한 20% 정도 발생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임수의 물은 10% 정도로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무토가 70%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주에 흙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사주에서는 나무의 힘이 은근히 강해서 나무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주 주변의 세력,
형상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사주 형태에 따라서 지장간에 있는 오행들이 힘을 각각이 다르게 발휘를 한다는 얘기죠. 맨 앞에 사주에서는 주변에 물이 많다 보니까 본질인 해수의 그 본질의 힘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사주는 사주에 열기와 나무 기운이 은근히 많아서 나무로 편성해서 나무 기운이 같은 해수지만은 나무 기운이 더 발생을 한 거고, 이 사주에서는 흙기운이 똘똘 뭉쳐 있고, 불이 흙을 돕다 보니까 흙이 단단해져가지고 흙의 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수가 졸지에 흙의 기운이 많이 발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오행은, 지장간에 있는 그 오행은 사주 주변에 있는 세력,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살펴야 사주 강약이라든가 형세를 잘 살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자, 다음 사주 세력에 따른 지장간의 변화를 한번 보자고요. 물론 앞에서도 사주 세력에 따라서 지장간의 변화를 봤지만은 다른 형태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주는 한번 보자고요. 남자분이시고 병원년, 개사월, 무진일, 병진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오행을 살펴볼까요?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개수 작은 불,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진토 큰 흙, 절벅절벅한 흙, 병화 큰 불, 진토 큰 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만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지장간은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오화 병, 기, 정. 자, 사화 무토, 경금, 병화, 진토, 개수, 을목, 개수, 무토, 그 다음에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주 형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장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응? 자, 사주를 보면은, 응? 자, 본인이 큰 흙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불이 꽤 있네요. 큰 불, 병화, 작은 불, 큰 불, 불이 상당히 열기를 내고 있네요. 물론 나무에 생존은 없지만 불의 세력이 그래도 상당히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세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수는 아무리 쳐다봐도 내 편이 없어요. 편. 요 안에 있는 지장 안에 개수 정도나 좀 편이 돼줄 수 있지만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얘를 도와주기에는. 그러면 이 개수가 상당히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말라버리면은 이 개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토하고 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토는 합을 해가지고 불이 되면은 불 세력이 많으니까 뭐 같은 불하고 흙하고 한 통속이니까 상관없지만은 개수로 계속 있다 보니 이 불한테 흙한테 다 당하다 보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게 합파가 돼서 물이 사라져 버리네요. 그러니 졸지에 사주에 물이 완전히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조열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그러면 진토 안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수도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장간 한번 보자고요. 지장간. 먼저 을목, 개수, 무토.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 불, 그 다음에 흙의 세력에 의해서 이 물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개수가.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지장간에는 무토가 한 80%, 70%, 뭐 80%, 개수가 한 10%, 을목이 10%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을목이 뭐 5대 5가 되고 얘가 90%가 돼도 할 말이 없지만은 하여튼
물기운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의 본질인데, 진토의 본질은 절벅절벅한 물을 품고 있는 흙인데 그 성분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화 안에는 무토와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어떠냐? 자, 여기서는 사주의 흙이 상당히 제법 많다는 얘기예요. 화생토에서.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뭐 불도 강하지만은 흙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한 50% 정도. 그 다음에 불이 한 40%, 경금도 한 10% 정도 힘은 있어요. 경금이 10% 힘을 완전히 녹지 않고 10%를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무게 합은 했지만은 그래도 위에서 약간의 물기를 촉촉히 해주고, 이 진토도 물은 말랐지만 이 진토가 조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5거가 됐든 10이 됐든 힘이 있기 때문에 경금의 힘은 그래도 10%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그렇지만 불과 흙의 기운이 강해진 사화란 얘기예요. 어떨 때 보면 이 사화가 경금의 힘이 70%가 될 때도 있어요. 주변에 쇠나 물이 많았을 때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장간의 힘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도, 이 진토도 마찬가지 절벅절벅한 흙이 상당히 말라버린, 그래서 말라버린 이유가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도 주변 사정에 의해서, 주변 형세에 의해서 지장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신유년 경자월 병자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그죠? 자, 오행을 보자고요.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졸졸 흐르는 물, 병화 큰 불, 자수 참 작은 물,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지장간을 요거만 해서 끝나게 아니라 지장간을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금 안에는 경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수 안에는 임계, 지장간이 임계. 자, 신금 안에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사주를 살펴보자고요. 사주를, 주변의 형세가 어떤지.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어요. 주변에 옆에 바로 불도 있고. 근데 이 불은 나무에 생조가 없네요. 생조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없는 약한 불이 됐어요.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 냉한 쇠기운과 쇠의 생조를 받은 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제에 이 불이 너무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만져보면은 열기가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불이 됐습니다. 그런 불이. 그러다 보니까 불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자, 이 신금 안에 있는 지장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 임, 경이라고 그랬죠. 자, 무토가 많을까, 임수가 많을까, 경금이 많을까. 이거를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보면은 쇠기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금생수를 받은 냉한 물기운이 있어가지고, 물이 은근히 신금 안에 있는 임수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자진 수국이라고 그러죠. 은근히 그런 기운도 있어요. 신자진 반합 정도 돼서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가 많이 꿈틀거리고 있네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금생수를 할 수 있는 쇠가 한 40%. 그 다음에 무토는 한 10%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이 병화 때문에
약한 병하지만 그래도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10%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은 은근히 물기운을 많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쇠기운도 물론 쥐고 있지만 쇠는 금생수를 해주고, 이 안에서는 지금 금생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기운보다, 원래 본질은 쇠지만 쇠기운보다 물기운이 더 힘을 내고 있는 게 저 신금의 현재 상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물이 더 강하다. 쇠보다 금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변 그 사주 세력에 의해서 지장 간의 힘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 정도 지장간 안에 있는 힘을 느끼시려면 많은 사주를 정말 접해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이 8글자만 가지고 풀어가지고는 전혀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풀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있는 지장간의 힘, 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오행이 어느 정도, 어떤 오행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사주 강약이 됐든 형세가 됐든 그 세력이 됐든 그런 걸 잘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장간, 사주에서 지장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그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피력을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